선배님,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난 한 번도 안 해. 지금도 거짓말 하셨는데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럼 오늘은 밥 먹고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들 이야기를 해볼까? 얘기가 재밌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김영사. 2010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공항에서 전용기로 약 100kg의 마리화나를 운반하던 리제트 리가 체포됐어.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나서 잡힌 거야. 미국에서 마약 운반은 엄청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그 정도 양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런데 마약 사범의 정체가 밝혀지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 미국 마약 사범이 잡혔는데 우리나라가 왜 뒤집어져요?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이 삼성가의 3세대 상속녀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야. 삼성가에 숨겨진 상속녀가 있다는 얘긴 처음 들어요.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처음 듣겠지.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 여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장문을 내놨어. 자신이 상속녀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문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거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요? 마약을 운반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그랬다는 썰이 가장 유력해. 참 별희한한 사칭을 다 하네요.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 사이먼 레비에프는 늘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여러 대의 슈퍼카의 요트까지 가진 백만장자였어. 레비에프는 자신을 다이아몬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데이팅 앱에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거든. 냄새가 나는데요. 그치, 사실 놈은 세계적인 명품 보석회사 레비에프의 설립자 이름을 본딴 가명으로 앱에서 활동하며 여자들 등을 처먹고 다니는 찌질한 놈이었어. 처음에 호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뒤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고 또 다른 여성과 호화 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아무래도 놈이 수상했던 한 여성이 놈에게 네 옷들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임세를 차리고 도망을 쳤거든. 도망까지 쳤으면 빼박이네요. 놈은 그리스에서 잡혔는데 여성들에게 갈취한 돈이 약 121억 원이었어. 근데 가명 사용과 위조 여권 사용 혐의만 적용돼 고작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5달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 그것 참 씁쓸하네요. 반성은 요만큼도 안 했는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더라고. 더 기가 막힌 건 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는데 그 이후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SNS 스타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단 거야. 진짜 사람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미국 최악의 폰지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란 놈은 증권회사를 설립해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뉴욕 매체의 구단주 프레드 윌폰 등 유명인에게까지 투자를 받았어. 그 규모가 650억 달러, 그러니까 80조 원을 넘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했지. 10%의 수익률 보장이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냐면 놈은 꼬박꼬박 10%의 수익금을 정산해줬거든. 매번 수익금을 챙겨주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수익금을 챙겨준 거면 진짜 투자의 귀재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놈은 주식에 지읒 자도 모르는 바보였어. 그 놈은 투자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지 뭐냐. 그게 무슨 소리죠? 투자 받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 주고 또 투자 받고 하는 방식으로 돌려막아서 수월하게 사기를 쳤었는데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뭐 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결국 자수를 했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 아주 악질이야. 근데 그 놈에게 몇 년형이 선고되었는 줄 아냐? 뭐 아무리 그래도 경제사범들은 많이 안 때리잖아요. 집행유예 3년 정도 내려졌어요? 선고 당시 70세의 고령이었는데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어. 우리나라에 도입이 시급한 판결이네요.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여성이 10개월간 함께 산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사기를 쳤는 줄 아냐? 직업이나 재산을 속였어요? 그것도 포함이야. 바로 나이 빼고 성별, 이름, 직업 등등등 모든 게 사기였어. 성별을 속였다고요? 남편은 사실 여성이었는데 그 더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경우에도 옷을 벗지 않았대. 호르몬 문제로 여유증이 있어 보여주기 싫다나 그럼 부부관계도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온방에 불을 끄는 것도 모자라 아내 눈을 천으로 가리기까지 했다는 거야. 아내는 그냥 취향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고 어떻게 들킨 거예요? 의사라던 놈은 출근도 하지 않고 처가집에서 10개월 동안 약 2,600만 원이나 받아쓰기나 했다더군. 그런 놈의 행동이 수상했던 여성의 부모가 눈치를 채면서 결국 사기 행각은 끝나고 말았지. 20년 넘게 못 잡고 있는 금융사기범 전 루퍼란 놈이 있어. 뭔 사기를 쳤길래 20년이나 도망을 다녀요? 뉴욕대 컴퓨터공학과 장학생 출신인 놈은 유명 담배 회사 임원과 같이 그 회사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며 시중 6개 은행에 거짓 기획서를 만들어 뿌리면서 2,700억 상당의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어. 이자를 꼬박꼬박 갚으면서 성공적으로 사기를 치는가 했는데 한 은행가가 서류 조작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범행이 들통나게 됐지. 그때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맞아. 놈은 150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근데 그 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어디였는 줄 알아? 바로 야구 중계 화면이었어. 야구장이요? 18년간 그 놈을 쫓고 있었는데 명당 자리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보며 간식을 잘도 먹고 있더군. 근데 왜 마지막이에요? 야구장으로 그 놈을 잡으러 갔을 땐 이미 도망간 뒤였어. 그리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거지. 정말 우리 팀처럼 깜깜한 얘기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